먼저 이제 특이하죠. 첫 장면이. 그래서 일단 이제 재미없게 보통 IT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거를 좀 줄여볼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글씨가 깨알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은 이 발표 장표에서 그림만 보면 되십니다. 대신 저는 이제 조금 어떤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자료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실 때 이런 내용도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글씨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만 중심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 세션은 중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기분이 나빠진다든가 궁금해진다든가 그러면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Q&A라든가 뭐 이런 세션을 물론 갖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듣기 싫으면 질문하셔도 괜찮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애자일 얘기 들으러 왔는데 왜 음식? 뭐 이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일단 이제 애자일 얘기를 하는데 왜 음식 얘기 그리고 어떤 맛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 제 생각에는 저희 세미나 주제가 제품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역사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제품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도 없기는 하지만 점점 이제 더 많은 제품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특히 요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 충분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말이라는 거는 그죠? 예.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오면서 어떤 인류 역사와 같이 이제 이 맛이라는 것도 쭉 존재해 왔고 그래서 맛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욕구 뭐를 만들고 싶다 뭐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걸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주제가 이제 제품 책임자인데 제품 책임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경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결국 그 경험이라는 것은 사용자 또는 고객의 멘탈, 마인드셋, 마음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맛이라는 것을 일단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 사실은 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 이 중에 한 달 정도는 뭐 안 먹어도 되지 뭐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뭐 먹는 것이 힘들어서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는 게 사실 생존에 필요한데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나는 뭔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아니면 난 이런 것도 먹었어.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막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죠? 왜 올리시죠? 자랑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이런 것도 먹었다. 메롱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지만 그 나름대로의 효용이 굉장히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혹시 책 남으신 거 있으면 이분한테 책 한 권 부탁드립니다. 네. 대답 잘하시면 책 드립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이거 맛있어 보이세요 혹시? 아니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 출장을 갔는데 거기 이제 기숙사에서 묵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생 식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 식당에서 이제 먹었는데 비주얼이 끔찍하지 않아요 느낌이?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향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먹어지 못했던 맛이에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야, 그래, 그 사람이 내 옆에 없구나. 뭐 이런 느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이 저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사실은 제 입맛이 싸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가? 참 특이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먹잖아요. 그리고 그런 맛이 분명한 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지를 못하지. 그게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제품 항상 쓰세요, 여러분들. 뭐 쇼핑몰 계속 들어가시고, 그죠? 뭐 예약을 하더라도 계속 들어가시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쓰시고, 여러분이 휴대폰, 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알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모든 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좀 다른 것처럼 소프트웨어 제품에서도 중요한 게 달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중요한 거 뭐 생각해보면 알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단 그게 정말 어려워요. 좀 인포멀하게 얘기하면 더럽게 어려워요. 그걸.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이라는 메타포를 이제 가끔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는데 사실은 건축은 뭐 벽돌 하나를 어떤 걸로 하느냐 또는 뭐 철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기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죠. 책 한 권. 사실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바꾼다든가 이런 것에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놀랍게도 소프트웨어로 만들 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뒤집어 까면 소프트웨어만 나오고 결국 그 밑단에는 그냥 함수와 데이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요거 만들 때 결국은 소스 코드로 만들고 소스 코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품질이 정말 중요한데 혹시 개발하세요? 개발 안 하세요? 개발을 하신다라고 혹시 하시면 이 소스 코드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개발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라는 걸 만들 때 팀장님이 애플에서 오셨어요. 애플.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팀장님이 애플에서 오셨다는 건 프로그래밍 스타일 가이드를 애플의 프로그래밍 스타일 가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전자의 엑셀이라고 하는 워크세션에 들어가는 툴kit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128자였어요. 변수, 함수 이런 이름들은 128자 이내로 지어라. 저는 그 당시 이게 왜 중요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하지?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컴파일러였는데 결국 머신 랭귀지로 쫙 다 트랜슬레이션 되는데 머신 랭귀지로 가면요. 이 심볼 테이블이라는 걸로 변수나 이런 상수 쫙 다 긁어다가 그냥 인덱스처럼 나와요. xx 1번, xx 2번.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안에서는 동일한 어떤 그런 크기? 그래서 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기계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128자로 하라는 거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동료를 위한 거고 다른 매니저를 위한 거고 즉 레더빌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소스 코드의 품질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나중에 읽을 수 있고 옆에 동료가 읽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팀장님이 인텔리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인데 소스코드 라이센스를 해왔어요. 그 당시 현대전자가 한 400명 연구소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됐고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스 라이센스도 많이 했어요. 소스 코드를 뜯어보면서 가장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퍼티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다 넣지 않고 프로퍼티 파일이라는 걸로 뜯어내지? 결국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만드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유지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커스터머라든가 사용자들도 더 만족하게 되고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변경에 해당 부분을 다 프로퍼티 파일로 빼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리더빌리티가 좋아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변하기 쉽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단 커다랗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얻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함수의 사이즈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예를 들면 10라인 이하. 그러면 버그가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버그가 살기 어려운 소스코 만드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랙탈 구조라는 건 결국 콜앤리턴이에요. 소프트웨어 제품은 콜앤리턴이거든요. 그럼 그 콜앤리턴에 대한 어떤 함수 콜앤리턴 어떻게 우리가 모듈을 만들고 모듈 간의 디펜던시를 만들까의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HCI라는 얘기를 잠깐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이게 95년도 얘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뭐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교육공학, 산업 디자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면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서 또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개발적으로 한참 이제 막 이렇게 모든 거를 소스 코드에 푹 파묻혀서 살았었는데 고객과 사용자의 피드백, 반복적 개발, 시나리오 기반의 요구사항 관리, 퍼실리테이션, 의사소통 이런 굉장히 색다른 키워드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야, 이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지에 대한 약간의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좋은 제품을 만들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통찰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쭉 보시면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주인장? 아니면 요리사? 아니면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차가 안 들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주인장이에요. 뭐냐면 일하시는 분이나 사실 요리사는 그야말로 고용된 관계거든요. 전문직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식당이 쌓아고 와갖고 이상한 걸 집어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 오너는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예를 들면 요리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요리사들하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 사실 소프트웨어 제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제품을 책임지는 사람은 뒤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자도 있고 고객도 있고 심지어는 돈을 대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협업하는 실제로 뭔가를 임플리멘테이션의 개발팀도 있고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것이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피드백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것도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이제 개발자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개발자인데 모바일 쪽이었어요.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3시간 정도는 회의예요. 미팅이고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개발자로서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렇게 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같이 만드는 거니까. 비즈니스를 같이 알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잘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리더십을 프로덕트 오너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오너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드셔야 되고 제가 한번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뭐 다양한 어떤 국가들이 있지만 이 맛있는 음식이 없기로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영국. 혹시 영국의 음식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가 답이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영국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식당도 아니고요. 동네 식당에 가서 포크를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단 입에다 딱 집어넣는데 애가 반항을 해요. 애가 싱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며들어요. 애가 습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마치 닭도 이렇게 쭉 이제 이 양기장에다 묶어다 기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에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 기차 여행을 하면서 뭐를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막 그 들판에서 돼지들이 서로 나 잡아봐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맛의 비밀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돼지고기를 주제로 한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재료를 갖고 오는 거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내가 먹어보고 그것이 진짜 좋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생각으로 뭔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나 여러 군데 가면 막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꼬마들하고 같이 가면 애들 그거 먹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음식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게 다 경험이거든요. 이런 경험, 이런 경험. 그러한 결국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게 구매로 연결되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자는 경험이 많아야겠네요. 그죠? 사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도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POC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단에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어떻게 경험을 해볼 거냐 이런 거였고요. 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는 것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해커톤이에요. 해커톤. 2016년도의 화두가 저한테는 4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AR이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분명히 이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저로서는 AI는 이미 이제 1960년대에 나왔던 아주 옛날이고 1980년대쯤 필요 없다라고 거의 증명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구 프로젝트 가장 따기 어려운 분야가 AI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어떤 AI 교수님이 연구 프로젝트를 따려고 예산을 이렇게 따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엔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그러고 온통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디다 써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게 2016년도에
AI 전공 교수님들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침 2016년도에 삼성병원에서 해커톤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커넥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하스피탈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일단 가봤어요. 그냥 저 혼자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차에 이제 커다란데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올라와서 1분 스피치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일단 이제 다른 사람들이 쭉 이제 소개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나는 안과 의사고 또 어떤 분은 영상학과 의사고, 그래서 제가 딱 소개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일단 두 분을 끌어내렸어요. 제가 왜 제일 먼저 그 두 분을 확보했냐면 제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덕트 오너를 잘 잡으면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러 사람 소개하는데 그 중에 머신러닝 전공의 박사과정 한 명이 있었고 잽사에 갔죠. 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남은 거는 개발자죠. 그래서 딱 올라가서 이제 나는 개발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두 명을 잡았어요. 태어나서 다 처음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삼성병원이 좀 보안이 좀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영상학과 선생님한테 제 미션을 드렸어요. 어쨌든 녹내장에 관련된 사진 긁어오세요. 그리고 녹내장 전문의한테는 실제로 이제 녹내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진단하고 싶어하는 화면에 대한 UI 스케치를 해오세요라고 그랬고, 이 개발자 한 분한테는 이제 비주얼 C++를 좀 잘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 스케치된 거를 이제 구현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하시는 분한테는 일단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쭉 갖고 오면 그 부분을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은 녹내장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게 러닝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면 만들고 프로그램 연결하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 작업을 시키고 나서 해커톤이라는 게 하룻밤 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밤새도록 코딩하고 낮 12시부터 쫙. 그래서 하룻밤 만에 인식률 80%에 육박하는 녹내장 진단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하룻밤 만에. 그때 요 두 분의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특히 녹내장 전문의가 저희들을 어떻게 꼬셨냐면, 누키드메디라고 하는 어떤 이런 회사를 한번 이거 잘하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그만 킷 같은 거에다가 녹내장 진단 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거든요, 시설도. 근데 눈이 불편한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그 킷 갖고 눈 사진을 딱 찍으면 녹내장이다 아니다 판별하기 쉽고, 녹내장인 분들은 큰 병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로 대박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커톤 하기 전에 개발자분들이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이거를 계속 미리 사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전에 계속 만들도록 부추겼고요. 그래서 제품 책임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방향성을 주고, 저와 같은 뭐 에자일 코치, 퍼실리테이터, 스크램 마스터 뭐 이런 사람들은 라이트 퍼슨이 올바른 역할을 하게끔 하고 그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촉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짧은 시간에 좋은 경험을 얻었어요. 서로한테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각각의 이제 어떤 음식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단품 요리에 해당하는 그쪽의 제품 책임자를 한번 살펴보죠. 맛있어 보이죠? 네. 근데 이런 이제 단품스러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품 특성이 명확해요.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의 어떤 팀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성들마다 제가 몇 가지의 어떤 포인트로 케이스 스터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동기, 방안, 그 다음에 현실 속의 PO는 어쩌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와 PO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기부여는 이래요. 뭐 D 화재라고 했지만 이제 밝히면 동부 화재였는데요. 동부 화재의 임원으로 계신 분이 그 당시 DNS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니즈가 이거예요. 야,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꼭 싱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제 같은 업 막 갔다 오시고 들은 거 많으세요? 야, 어싱크로 좀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킬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감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2달 전부터 계속 관련된 보고자료 만드는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거 전산화시킬 수 없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많았어요. 당연히 화면에 대한 어떤 요청도 있었고요. 뭐 개발이라든가 뭐 운영 유지 보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로 생각하지만 이 요구가 나온 거는 1996년도였고요.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건 9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프로젝트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일단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반복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제 사장님이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어싱크 가능해? 그러면 어떤 뭐 MQ나 이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다양한 프로토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데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업무의 디펜던시 같은 거를 쭉 보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연히 컴포넌트나 자산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적인 특성, 업무 디펜던시 기반으로 이터레이션을 쭉 짜서 결국은 이제 이런 뭐 신청하고 승인하고 이런 흐름 같은 건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터레이션을 쭉 밟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데모를 해보니까 야, 싱크 그거 지금은 좀 안 되겠다. 그럼 뭐 계속 기존 하던 방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보여주고 얘기 듣고 구현하고, 보여주고 얘기 듣고 구현하고, 이렇게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OE 사이트 쪽에 넣은 거는 책 한 권, 전 딱 한 것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작년에 나온 프로페셔널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프로덕트 오너.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프로덕트 오너에 대한 역할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조직이라든가 다양한 조직들 간에는 프로덕트 오너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일반적으로 분산이 돼 있어요. 어디는 IT 쪽에 의외로 많이 가 있고, 어디는 현업이나 사용자 쪽에 일부러 많이 가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통합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CEO 혼자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보다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떤 뭐 기획자가 PO를 할 수도 있고, 뭐 사업부장이 PO를 할 수도 있어요. 팀장이 PO를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PO를 한다고 하더라도 CEO부터 시작해서 실제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상 요리, 뭔가 이제 코스 요리,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이제 한상 요리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 종류가 많고 요리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공급 자체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요리에 대한 어떤 순위도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제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 44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시스템을 만들자, 웹 기반으로. 그래서 98년도에 기획이 돼서 99년도, 2000년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우린 실리콘밸리로 간다라는 거였고, 저는 크레딧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평가를 하는 그쪽의 개발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여기는 우리는
어떤 니즈가 홍콩이나 영국이나 다양한 쪽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니즈가 막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팀도 필요했지만 풀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구가 많으면 풀에서 더 데려다가, 근데 이 풀은 주로 이제 인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풀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뭔가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페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페어 프로그램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빨리 이 비즈니스에 안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고민을 했고,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램을 고민을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특히 이제 요 아저씨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사람은 임원이었는데요. 임원 코드였는데 오로지 빌드 하나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데일리 빌드로 간 건 아니지만 일단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각 여러 뭐 한 열 몇 개 되는 팀들이 쭉 이제 꿰뚫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쭉 겪어가고, 결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니즈가 오고 이게 급한 건이다 그러면 그것이 와서 퍼스트 레벨의 어떤 매니저나 아키텍트 레벨 팀장들이 이것이 어떤 팀 또는 어떤 팀들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걸로 일을 디파인하고 분배를 하고 각 팀이 해결하고 쭉 인테그레이션해서 빌드해서 릴리스하고, 이거를 데일리로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런 체제로 쭉 갔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홍콩이나 이런 잡지에 아시아 금융계의 황태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름이 날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오한 코리아를 만들면서 야, 전 세계의 돈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긁어 오자.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은 고정돼 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누가 얼마 갖고 있는 거를 알고 그 돈을 어떻게 뺏어오지? 라는 전략으로 뺏어오는 거다. 좋죠? 예. 프로덕트 오너는 그렇게 돈이 어떻게 있고 그런 돈을 어떻게 끄집어 오는지에 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법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뱅킹 이런 이제 금융 전문가들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안드레 리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금융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피어 하이어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책임자 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 쭉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이제 중요하게 얘기 드리면, 패턴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에자일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패턴이라는 걸 적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 미션에만 맞는 거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반복이 돼요.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유사한 상품이 또 나오네, 바뀌네. 그런데 이전의 기능은 그대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패턴이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그래서 이제 밥 아저씨라고 유명한 이제 이 아저씨가 있는데, 뭐 클린 코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책을 썼고, 이제 에자일 서브젝트 디벨롭먼트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꽤 두꺼운 책인데 어마어마한 양을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디자인 패턴을 향해서 리팩토링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떤 난리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이 프로덕트에 대한 이 비전 가지고 쭉 이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데일리 미팅을 했는데요. 2레벨로 데일리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프로젝트 매니저나 팀장들, 아키텍트가 모여서 팀들 간의 API를 얘기를 합니다. 마켓 밸류를 주면 우리는 현재 금액, 현재 가치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 각 팀별로 디자인 팀, 애널리스트 팀, 뭐 트레이딩 팀, 굉장히 다양한 팀들 간에 어떤 필요한 니즈가 있고, 데이터를 줄 때 뭘 줄 테니까 뭘 타오,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팀장 레벨에서 API 레벨에 대한 어떤 의논을 하고 그러면 팀장들은 돌아와서 그러면 웹스 쪽은 연계 쪽은 DB 쪽은 우리 내부의 쪽은 룰 쪽은 그래서 팀 내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빡센 그런 프로젝트였지만 나름대로 어떤 스피디하게 고객의 니즈를 좀 만족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품 책임자는 비즈니스, 비전, 밸류, 밸리데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더십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일반적인 이제 IT 프로젝트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빠져 있는 영역이에요. 프로덕트 비전이나 스트래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품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에서 최고의 프로젝트를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이쪽과 관련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는 제 경험상 정말 이 최고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뭐 다양한 나라도 가봤지만 다양한 음식도 먹어봤고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여기 천주교인데 어쨌든 여기서 뭔가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고 여기서 먹어본 음식이 이제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때 먹어본 음식들은 그냥 뭐 뭐를 먹을 걸 먹는다기보다는 일단 보기에 처음 보고 정말 차별화됐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기 있는 요 아저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도 가봤는데 이게 프랑스에도 몇 개 없는 3개짜리 이제 별 3개짜리 식당인데요. 여기서 음식을 한번 먹어봤더니 이것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즐거움과 추억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음식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느낌이었고 제 경험도 이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의 경험을 갖다가 또는 최고의 제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어떤 주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이 에코시스템, 어떤 공급망, 이런 체계 그리고 품질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야 우리는 이런 가치를 향해서 가자. 그래? 그럼 우린 이렇게 가자. 라는 이제 어떤 기획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영증권이라는 쪽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인생 커리어에 굉장히 많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제 경험에 좋은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했던 프로젝트가 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한테는 정말 좋았고요. 여기 그 당시 이제 CIO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CEO 분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 이노베이션 팀도 있었는데 정말 고객들, 사용자들을 위해서 국내 또는 국외 전 세계 다양한 곳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의 증권 시스템을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쓸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품 책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품질 특성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그분들하고 많은 거를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CIO 분하고도 사실 매주마다 만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뭐 같이 당구도 치고 뭔가 이제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냈고 그래서 낮에는 일을 밤에는 당구를 이렇게 포멀하게 인포멀하게 즐겼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놀라운 건 이게 정보공학 기반이었고 C랭귀지가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포멀하게 저는 스크럼 마스터입니다라고 전사적으로 이게 프로젝트 250명 하는 그런 분들의 모든 책상 앞에 매일마다 뉴스페이퍼로 돌리는 그 뉴스페이퍼에
제가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 걸 소개시켰고 스크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데일리 미팅을 이슈 미팅으로 했고 특히 이제 오픈 이전에는 2주 단위로 통합 시스템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계획과 시행, 계획과 시행, 계획과 시행.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일리라고 하는 리듬으로 시어드 언더스탠딩을 하고 인포메이션을 공유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요.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프로젝트를 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면 근데 이 이후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도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가 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차세대의 이런 에자일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 5월에 오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모두가 합심이 돼가지고 이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 책임자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문제 해결에 대한 리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 같은 거는 부패는 최고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굉장히 규모도 커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에자일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이제 직영부가 이제 120억의 펀드를 받아서 어떤 수출 목적의 헬스케어 프레임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술 프레임워크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대대학교 병원 본원을 포함해서 국내 7개 병원과 태국의 1개 병원을 엮어서 8개 병원이 뭐 당연히 공통적인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셋을 뽑고 국제 표준에 맞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융복합대학원에 이제 이중식 교수님을 데려다가 학생들 8명하고 같이 전체 병원의 프로세스를 쭉 파악을 하면서 그 병원 프로세스에 그 당시 34개 과에 어떤 부분에 어떤 시스템을 쓰면서 좋은 건 보고 나쁜 건 보고 이런 것들을 쭉 다 파악을 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지? 그리고 8개의 퍼스널을 뽑았고 해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큰 화면, 작은 화면, 테이블 뭐 이런 거 모바일 폰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다 섞어 가지고 어떤 사이즈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 제일 많은지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특이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많이 아이콘화돼 있고 배경이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라는 느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3개의 스크럼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이제 주로 이제 비즈니스 쪽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이 파운데이션 서버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어떤 뭐 손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했던 그래서 3개 팀들이 뭐 일주일을 사이클 하기도 하고 2주를 사이클로 하기도 하고 한 가지 특이했던 거는 제가 총괄 PM이자 칩 스크럼 마스터라서 커스터머 리뷰하기 전에 리팩토링 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스프린트에 하루는 리팩토링만 하는 날로 그리고 리팩토링이 뭔지 전원 일주일간 그쪽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외국에서 리팩토링으로 유명한 TDD로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컨설팅 시키고 그래서 팀원들 개발팀들을 어떻게 하면 TDD라든가 좋은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 그런 일정을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좋은 소스 코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결국 제품 책임자분들의 어떤 리더십이었고
특이한 게 의사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으신데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완전히 전폭적이었어요. 뭐냐면 각 과별로 우리는 이전의 시스템은 이런데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은 이런 거야라고 계속 어떤 이제 발표회를 열었었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더 K 호텔에 이틀 동안 쫙 모여갖고 각 과별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별로 서로 이제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절충하는 그런 것들도 다 세션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기능이라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어떤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기능, 피처도 있지만 난 펑셔널리티 어떤 안전이라든가 사용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중간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볼까? 뭔가 이제 이런 것도 해볼까? 뭐 어떤 CDW는 어때? 또는 뭐 다른 쪽에 대한 어떤 트래픽이나 이런 거는 어때?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좀 이제 했었고요. 당연히 어떤 이제 버그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계속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주나 2주를 관리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1주나 2주 하면서도 예측이 원래 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근데 1주나 2주조차도 예측하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1년, 2년 WBS 기반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프로젝트를 했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애자일이라고 하는 건 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현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좀 이제 정리 마무리를 하죠. 다행히 중간에 이제 질문을 전혀 안 해주셔서 어떤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미래의 요리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융합인 것 같아요. 이제 병원 쪽도 다양한 산업하고 이제 통합이 될 거고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통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 첫 번째는 코볼 BB 비주얼 C++이었고 두 번째는 자바 기반이었고요.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C샵이 메인 랭귀지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환경이 다 달라도 중요한 것 다 제가 최고의 프로젝트를 제 경험상 최고의 프로젝트를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좋은 제품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소프트웨어는 좋은 사람들이 특히 좋은 리더십이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제품에 대한 어떤 애착과 경험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개발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과 고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션하고 마찬가지로 혹시 저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서 따로 하도록 하고 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